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스터디 카페인데 죄송합니다. 예, 우리 오늘은 용인에서 이 세 여인만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박 대표가 지금 창단 준비로 매우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오늘은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특별히 딱 오늘로 날짜를 잡은 이유는 바로 재헌 70주년, 오늘이 바로 재헌절이죠. 그러니까 재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사실상의 건국이죠. 국가가 구성되는 그걸 선포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가 꼭 오늘 만나서 우리가 법치민주주의 우리 뿌리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는 그런 기념 토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모였습니다. 한 2주 만이죠, 우리? 네. 아유, 너무 오랜만에. 너무들 바쁘셨어요. 그러게요. 찍고 싶었는데 진짜 목이 너무나 길어졌어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요. 그죠? 정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야말로 지금 이 나라가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우리는 진짜 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 국민을 이끌고 갈, 우리 진정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오합지졸이고, 정말 이렇게 어떤 구십점 없이 도처에서 막 아수라장이 있고 아우성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뿌리, 정신의 뿌리, 대한민국의 정신의 뿌리, 이승만 대통령의 우리 건국기념, 그리고 우리의 그 재헌, 헌법이 어떤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세워졌는가, 정말 다시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이 아비규환과 같은 이 지금 현재의 이 국난을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 어저께 최 대표님 만났는데요. 우리 되게 뜻깊은 장소에 갔다 왔죠? 아니, 저를 빼고 두 분만 바쁘시잖아요. 바쁘셔가지고. 아니, 뭐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제가 옛날부터 거기 MPK 세미나에 있어서 이렇게 등록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문자가 왔어. 그리고 여기는 또 원래 지난번에 이승만 카페에 해서 그래 갔어요. 어찌됐건 어제 우리 행사에 대해서 일단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전문가이신 우리 부끄럽습니다. 전문가가 너무 많으신데 저는 전문가 축에도 못 끼고. 진짜 전문가들이 화내요. 저는 정말 존경스러운 게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잖아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지금 현 시국에서 우리 역사를 또 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걸 지금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신경 안 써도 이렇게 그냥 흘러갔고, 그 전에는 이제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 그렇게 된 게 정말 우리가 살기가 좋은 나라였다는 거죠. 법 없이 법은 있는데 그 법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좋은 나라에서 살았다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된 게 그 법치가 무너졌고, 그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또 탄핵시켰고, 이 모든 문제,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법치를 무너뜨려야 되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려야 되고, 이런 모든 사태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저들의 그 계획 속에서 계획표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데, 정말 깨어있는 분들은 알고, 그래서 법치를 지금 무너진 법치를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활발한 움직임이 있고, 또 그것을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귀결이 되는 거는, 지금은 법치민주주의 대 인민민주주의, 북한에. 그런데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그거를 사회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사실상은 우리는 지금 법치민주주의 대 인민민주주의의 싸움이죠. 그 전쟁인데, 사실상은 지금 일단은 인민민주주의가 이긴 거예요. 탄핵과 더불어. 법치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고,
그렇죠? 근데 탄핵 처음에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법치민주주의가 지금 완전히 마지막 남은 이제 그 사법부, 그죠? 네, 지금 네, 그 네. 탄핵 재판 지금 2심 선고를 불과 3일 앞두고 있어요, 솔직히. 아, 그런데 우리가 재헌절을 맞이했다는 거는, 아, 되게 오늘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거, 우리의 투쟁의 중점 이슈가 무엇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법치민주주의의 마지막, 우리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거가, 이 모든 거의 근본 시작은 이 국회가, 입법부가 말이죠. 그죠? 이거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이 지금 다 무너졌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언론이 딱 장악이 되니까 이거는 뭐 막 물밀듯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국회가 제일 처음에 일단 이 법치민주주의의 그 근간을 갖다가 핵심을 갖다 먼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헌국회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뜻깊게 이 자리를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은 뭐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무겁죠. 네. 근데 어쨌든 저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고 선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좀 축제의 분위기로 네. 또 이 이야기를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또 빠질 수도 없고. 근데 지금 대표님, 우리가 지금 축복이고 선물이고 은혜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걸 많이 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이승만 대통령님을, 그리고 우리의 건국일, 그리고 재헌, 이거를 이 법치민주, 자유민주주의다. 근데 그 자유를, 모든 빼죠.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무너졌는데, 우리가 그게 선물로 받은 정말 은혜로운 나라였다는 거, 우린 그거를 망각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우리 MPK 세미나에서 핵심이 뭐였어요? 우리 결론이 왜 선물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사실은 어떤 대답을 원하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저께 들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네. 그 기초 바탕이 기독교를 빼고는 전혀 말할 수가 없다. 네. 우리가 뭐 그래요. 이게 지금 기독교 방송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네.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을 많이들 이야기하죠. 왜냐면 이분은 정말 천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한국 최초로 한영사전을 스스로, 그게 발간은 안 됐지만 거의 네. 완성 직전에 이분이 또 독립운동을 하러 미국에 다 가시고 뭐 이러면서 이게 네. 이렇게 그냥 묻혔지만 네. 정말 한국 최초로 그리고 거의 독학 수준으로 영어를 깨우치셨는데, 그 수준이 한영사전을 제작하실 정도로 깨우치신 거예요. 이건 천재가 그렇죠. 아니면 그럼요. 이건 네.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있는 컴퓨터 하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분이 그런 분조차도 이제 그런 분들, 그런 업적만 얘기하기에도 정말 이승만 대통령 가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 얘기할 때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뭘까요? 있어서 그런 그게 바로 기독교죠. 기독교죠. 예, 그게 근데- 기독교죠. 네. 기독교를 빼고 이승만 대통령을 100%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믿지 않으신 분들 사이에서 정말 애국 충정심으로 이제 이승만을 얘기했을 때, 이분을 얘기를 하는데 뭔가 부족하다 이분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네. 보니 기독교를 자꾸 배제하고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분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구한말 때요. 그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이 얘기를 네.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깨달은 바가 그때 참 이거 네. 한번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교수님이시라면 교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셨네? 그분이 날 영접하셨네? 그러면 처음에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지금 딱 이 시국에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주셔서 네. 나 지금 일단- 한상고문 이건데 나를 좀 여기서 좀 꺼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처음이죠. 저는 이제 그 첫 기도라고, 저는 기도인지도 몰랐는데, 했던 게, 일단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딱 그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없으니까 상황에서 나를 구해달라. 그렇죠. 나에게 능력을 줘서. 네, 근데 어떻게든 나를 이 맞아요. 어둠에서, 이 환난에서 그쵸.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네. 모두가 인간이라면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것은 그 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첫 번째 기도가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와 이분의 신앙심도 따라갈 수 없을 뿐더러 또 이분의 정말 그 천재적인 그 외교력과 네. 천재적인 탁월한 네. 그 지성과 이런 것들은 정말 저는 세계적인 것 같고요. 이분만 생각해도 지금 가슴이 뭉클뭉클한 게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국부였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네. 정말 이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그 3대 정신이 자유와 평등, 박애잖아요. 그게 박애가 이제 형제애라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그 MPK 세미나에서 우리 도태호 변호사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바로 이 박애 정신, 형제애, 이게 그리스도교의 형제애라는 게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헌법에 복음주의 본질이 들어가 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할 때 기독교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이론적으로는 생각 못했는데 그냥 이 나의 인간의 막 이렇게 그 나름의 생각으로서 이렇게 투쟁해야 되겠다고 막 해오다가 진짜 보니까 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냐면 너무 다 교만에 차 있는 거예요. 모든. 근데 그거에 또 그래서, 그것도 있었잖아요. 네. 왜 지금은 휴머니즘 해서 인본주의로 많이 돌아섰는데 네. 원래 그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말한 것도 기독교의 인문주의, 인본이 아닌 인문주의, 겸손한 인문주의가 그렇죠. 아니라 오만한 인본주의가 돼버린 거죠. 그 인문주의에서 시작이 돼서 르네상스를 거쳐서 지금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뭐 이런 모든 문화혁명이 다 이게 정말 사람의 중심으로 묶어버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본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제 뭐 이런 그 얘기도 했었죠. 나치즘이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인문주의가 있는데 인문만 살아 있고 지금은 다 이제 공산주의도 지금 거의 다 망했고 나치즘도 다 망했고. 근데 이제 그 인본주의라는 것이 그게 왜 오만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모든 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주재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대자연 앞에 그리고 어떤 창조주 앞에 인간은 무한하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그죠?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선조들은 자, 하느님께, 어떤 신에게, 자연의 신에게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간청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이게 과학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진화론과 더불어서 인간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시작된 것이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굉장한 오만이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그 외에 또 휴머니즘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박애 그런 것도 휴머니즘이면 왠지 막 박애 정신을 발휘해서 저 사람을 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막 여기에 다 짬뽕이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저기 됐으면 좋겠고 지금 그리고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건 정말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입니까? 1948년이니까 저들이 말하는 1919년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왜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헌법을 얘기하니까 헌법에는 바로 국가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다 명시되어 있죠. 네. 국가가 구성이 되려면 먼저 국토와 주권과 국민, 사람이 그렇죠. 필요하죠. 예,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선포한 것이 그 헌법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서 딱 명시했고 또 국토에 대해서 한반도에 있는 한반도의 모든 영토와 그리고
그 우리 뭐라 그러지? 그 말이 요즘 이렇게 부속 도서 이게 너무 바쁘셔서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요즘에 아니, 말이 막 여기서 바쁜 게 아니라 아니, 연령이 머리가 되면 그렇게 돼요. 저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연령이 되면 나 아니야, 옛날에 그러지 마. 나 우리 그러고 싶지 않아. 연령이 되면 막 말이 생각이 안 나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뭐 아마 그럴까 막 이렇게 나 지금 그걸 생각했는데 부인하고 있는데 왜 자꾸 여지없이 그렇게 되더라고. 안돼 아니야. 우리 바쁜 거야. 우리 같은 여성으로 그래. 우리 바빠서 그래. 우리 너무 바쁜 걸로 합시다 그냥. 진짜 자꾸 인정하고 싶지 않아.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영토에 대한 거 그다음에 주권, 예, 주권,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영토 주권 국민. 그래서 그 임시정부가 건국이 될 수 없는 게 이것 중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거는 그쵸. 말하자면 임시정부는 없었어요. 그냥 헌법을 우리 이렇게 공화국을 건설하자라는 서로의 합의안, 그쵸. 제안서 말하자면. 그리고 근데 그렇게 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1919년을 왜 근거로 지금 자꾸 하냐면 왜 세계에서 우리 정식의 나라야. 우리도 우리나 빼앗긴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도 공헌한 게 있어.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 게 있어요. 30년 우리 이렇게 했어. 그거를 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악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19년에 이렇게 했잖아. 근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우리 식민지였는데 무슨 주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냥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것은 있었지만 지도상에 그게 일본에 그냥 부속된 그렇죠. 그거였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식 그거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토, 주권, 그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없었고요. 네. 그것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1919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공헌을 했어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한 그 리더십으로 그 얘기를 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이 세계 열강의 그 힘에 의해서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렇게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30년간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우리의 힘으로 자유독립국가를 세우게 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30년이 됐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 그걸 가지고 1919년이 우리의 건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좌파들이요 굉장히 하는 집 보면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게 뭐냐면 왜 깊이가 없어요. 신천지들도 말씀 갖고 해서 사람을 유혹하는데 한마디 요것만 하잖아요. 얘네들도 그거야. 딱 그것만 갖고 얘기하지 전후사정을 떼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을 어떤 한 사실의 일부를 얘기하지만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좌파들의 그 특징이죠. 사이비 종교 맞습니다. 네,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오늘 1948년 7월 17일 이렇게 우리의 정식 대한민국의 헌법을 선포함으로 해서 사실은 건국의 기초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한말 시대가 얼마나 저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구한말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저는요 요즘에 우리 탄핵 사태 나고 나서요 막 그 억압을 느꼈잖아요. 막 너무 막 이게 거짓으로 막 둘러싸여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막 정신 나간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조롱당하고 억압당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달걀로 발치기, 그 다음에 아무리 허공에 대가지고 그 무의미한 막 허공의 외침 막 이런 걸 느끼니까 막 너무너무 답답한데 그때 딱 일제시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엄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영국에서 여자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여행가의 눈에 비친 예전에 또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를 하면 정말 저들이 얼마나 물고뜯어지는지 문장국 전 총리 후보가 있으셨잖아요. 이분이 오늘교인가 어디에서 이 설교를 했다가
아주 저들한테 그때, 물어뜯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국의 여행가가 와서 조선을 바라보고 쓴 책이 있었어요. 이건 나라가 아니야. 그냥 그 왜 옛날에 오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받아놓고 길거리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니까 하수 시설도 안 되고 도로 시설도 안 되고, 그리고 좀만 지나가면 배고파 굶어 죽은 시체들이 질비하게 쌓여 있고 지금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도쿄변호사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낫다. 지금 뭐 미개하다 하지만 뭐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나. 이 말이 진짜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목적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섞고 있는지 또 알리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실들을 알렸으면 좋겠고,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살만합니다. 왜? 이때, 그때 세워놓으신 이승만 대통령 그때 지금 재헌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헌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완벽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을 그래서 이 헌법을 지금 하나하나 뜯어 고치려고 지금 저렇게 난리들인 거고. 그렇죠. 네. 이제는 뭐 진짜 법치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치의 근간을 다 흔들고 무너뜨리더니 정말 이제는 그 헌법도 야금야금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뜯으려고 하고.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누가 그러셨더라고요. 난 두려워.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또 경험하게 될까봐. 저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벌써 이미 못 해볼 경험을 이미 다 했는데 더 이상 어떤 이런 정말 비이성적인 비정상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아직도 더 남아있는 게 있나?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 설레어야 되는데 난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는 재헌절인데 지금 사태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법치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투쟁,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일제 식민지 그리고 이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울 수 있었을 때의 상황은 우리는 정말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 이 지식면에 있어서 국민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춥고 배고프고 뭐 지저분하고 뭐 국민들은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어리석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 선진 시스템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야 정말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헌국회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를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네. 그 재헌국회 감사 기도문을 한번 좀 같이 우리 그 이승만 카페에도 게재되어 있잖아요. 저번에 패턴 한번 풀어주시죠. 네, 제가 그때 정말 근데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지금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 않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역사에 무지하고 역사를 잊고 사는지 제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저는 예전에 정말 존경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보다 알기 전에 조만식 선생님을 진짜 존경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조만식 지금 역사책에서도 아예 사라지고 그나마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이니까 자꾸 이름이 거론되고 우리가 그분의 그 업적을 막 기리려고 하지만 조만식 선생이 이대로 묻혀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이름 한번 불러봅니다. 조만식 선생님도 너무나도 위대한 정말 그분에게도 그 애민심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그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기독교의 선봉으로 계셨던 그분, 정말 그분이야말로 박의 정신이 그래서 정말 공산화가 막 되어가고 있을 때도 정말 그 나는 이 동포를 여기 북쪽에 남아있는 동포를 버리고 남쪽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 이게 진짜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조만식 선생님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해주신 이윤영 목사님 이 세 분이 완전히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을 하신 분.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남으시고 그렇죠. 근데 이
조만식 선생님의 오른팔일 정도로 이윤영 목사님이 각별했다는 것을 저도 그렇게 조만식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랬으면서도 이분을 그렇게 둘이 연결을 못 시켰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있는 진실들, 역사들 이런 것들을 좀 파헤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교수님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네. 제가 눈이 지금 너무 눈이 안 보여요? 네. 안경 쓸 시간도 안 주셔가지고 지금 안경을 쓸 수가 없어요. 눈이 막 필요해요. 죄송해요. 나이 들었단 말은 안 할게요. 우리 제일 젊으신 우리를 강의사님이 그래 목소리 거 아니야? 네, 제가 읽을까요? 나 놓아놨어 고백할게. 아니 나는 노안이 온 지가 벌써. 난 너무 슬퍼. 잠시만요. 우리 뭐 이런 노안 얘기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노안을 극복하는 오늘의 축제 재헌절입니다. 어디? 제가 먼저 시작을 해드릴까? 아까 딱 여기서부터예요. 동지 여러분. 네, 잠시만요. 이쁜 목소리를 어디서부터냐면요.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이 우주와 네. 거기부터 읽어주세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네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내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어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로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의 진실로 무력한 걸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의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때 이 기도가 더 놀라운 것은 이때 그 1%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었다 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국회는 90%가 넘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저희 나라가 정말 이런 그 세계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그 민주주의를 그대로 우리도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개인적인 걸로 도입해 보면 인간 승리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정말 네. 근데 이 거대한 그 나라까지. 네. 근데 진짜
우리가 3.1 운동, 그 만세 운동 때도 그랬고, 3.1 독립 운동 때도 그랬고, 또 우리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이렇게 국회를 구성한 분들이 9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하고 했지만,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처음에 서대 은혜라 그러셨는데 네, 선물이고, 네, 선물이죠, 네,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국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 건국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기 지금 앞에 보면은요, 바로 이 처음 국회가 열렸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시고 기도를 청하셨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국가를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에 어른이시고 목사이신 이윤영 목사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해서 즉석에서 지금 이윤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첫 국회를 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무라도 하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은혜의 때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정말 이때도 구한말에도 정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한말 시대 얼마나 암울했어요. 네. 근데 그때 정말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이승만 대통령을 주셨고, 네. 그 주변으로 하여금 그 이승만 대통령도 항상 과목에서 40명을 전도하셨잖아요. 네, 이상재 그러셨다고 선생님도 예,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지식인, 네, 선지자이고 선지자이시고 네, 그때 당시에. 근데 이런 분들도 이승만 대통령이 전도를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주변에 정말 이분이 복음을 전해서 네.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게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때도 소망이었고 지금도 정말 저희가 너무나도 암울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때가 은혜의 때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드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실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힘들지만 네. 또 성경에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다. 근데 지금이 딱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고난인데, 네. 이런 보석들, 이런 가치 있는 것들, 가치 있는 업적들이 지금 계속 발굴이 되는 건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네. 우리가 선물의 그 가치, 고마움을 모르는 건 네. 풍요 속에 진짜 10개의 선물을 딱 주는데 그 선물 하나가 뭐가 고맙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선물 하나 받고 싶은 와중에 선물 하나가 딱 오면 너무나도 그 은혜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알듯이 네. 지금 그런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네. 지금이 오히려 은혜의 때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것을 깨닫고 네. 건국을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무겁고 안타깝기보다는 네. 그렇게 해서 축제를 좀 즐기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큰 선물을 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국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얻은 정말 귀한 국가이고 귀한 그 시작이기 때문에 그 한 번 주신 선물은 우리가 잘 지키기만 한다면 소멸되지 않는 그 선물이다.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가 국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또 이렇게 이 나라를 온전한 이 국가가 더 이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청하면서 우리가 나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잊지 않고 조국을 생각하시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죠? 네, 제가 네.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어제도 들었지만 우리 이제 스토리가 만연한 안 좋은 네. 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동학혁명에 성공을 했었더라면 그리고 실패를 한 것이 큰 원인이고 동학혁명에 그리고 그래서 뭐 여기에 남쪽에 친일파들이 득실거려서 미 제국주의를 받아들여 미제국주의, 우리가 여전히 제국주의에. 미 제국주의에 눌려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지 못해서 우리가 의로운 민초들이 일어나 5.18의 의로운 항쟁이 민주 항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자, 여기서 나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그럼 만약에 동학혁명이 성공을 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북한이죠. 네.
그러니까 법치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냥 성들이 그냥 너무 그러게요. 단순한데 원래 단순. 정말 그렇게 그게 성공했다면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나는 그쵸. 좀 그렇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도 해. 왜냐면 제2의 이미 네. 제2의 다른 분이 나오셔서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그게 이렇게 뭐 정반합처럼 그죠? 그때그때의 흐름에 따라서 항상 다르겠죠. 예, 추구하는 바가 선이고 진실이고 정의이면 중간에 어떠한 굴곡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방법은 조금 그려지는 그 능선이 달라지기는 하겠으나 우리가 가는 그 정상에는 결국은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제가 왜 이 종합혁명이 궁금했냐면 네. 저희 역사 때는 제가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뭐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비중 있게 배우질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 교과서를 보면 너무 비중이 있어요. 동아혁명이? 네. 아. 안 보셨죠? 저는 이제 학부형이다 그렇지. 보니까 나는 막 잊고 아이들 살았어요. 난 너무 유리하다 이런 쪽에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자녀가 없으면 네, 맞아요. 몰라요. 그 저는 막 이렇게 하면서도 진짜 아니, 그리고 난 자식도 없는데 아니야, 내가 왜 이거 무슨- 고생을 해? 아니야, 막 이런 그게- 생각도 막 해요. 왜냐면 이거 관심 없으면 몰라. 왜냐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책을 집으로 안 갖고 오잖아. 아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엄마가 관심이 없으면 네. 몰라. 뭐 네, 동학혁명이 네. 그거 교과목이 하나 있는 거 그냥 그렇게 배우는 거 이러지. 근데 맞아요. 저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초등학교에 어떻게 역사가 잘못 들어갔는지 책들을 직접 계속 좀 사서 관심을 봤어요. 가지고. 김영사의 뭐 한국 뭐 사전이라든가 네, 네. 한국 이야기에서 뭐 역사를 사랑하는 전국 교사의 모임 이게 전교조잖아. 이런 거를 좋게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풀더라고.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이름은 다 갖다가 남들이 있기 모르면 때문에. 역사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었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고 읽었는데 정교조야. 김일성 얘기가 더 많아. 진짜. 김일성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리고 이승만 진짜죠. 대통령과 박정희는 정말 사진도 어쩜 이렇게 칙칙 좋은 사진 저기도 있는데 좋은 사진 얼마나 많아. 저 얼마 푸근해요. 저 사진 그러니까. 할아버지 같고 옆집 할아버지 같고 우리 저 이승만 인자한 카페에도 지식인, 예.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친근한 모습이 있는 게 그 나무 자르시는 모습 바닥 마당에 앉아갖고 나무 자르는 모습 난 너무 옆집 할아버지 같아서 너 그 사진을 걸어놨을 정도인데 그 책을 보면 정말 독재자예요. 정말 그렇게 표현되어 그러니까 있어요. 그리고 친일파 독재 딱 이거. 근데 거기에도 동학혁명이 상당수가 상당 페이지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점을 동학혁명으로 잡고 있나?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동학혁명이 많이 나는 성공했다면.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역사의식도 없었어. 그냥 나는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정말 지내왔나 그런 생각을 정말 큰 각성을 했거든요. 외국인이었잖아요. 아니 뭐 외국인이야 고등학교까지 진짜 나왔는데. 교수님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관심이야. 때가 되면 네, 사용하시는 게 저가 맞아요. 정말 나 학교 다닐 때 특히 세계사 배울 때요. 네. 내 남의 나라 역사 알아서 뭘 까 이런 마음도 있었다니까. 나 아니 진짜 나는 싫어. 지금 세계사가 생각해 더 재밌었어요. 나는 진짜 그랬어. 내 역사 딱- 자체가 싫어. 내가 딱 그 386 세대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그때 관심을 안 가지고 그 주사파 이런 거에 네. 저기 가서 같이 이렇게 막 뭐 이런 거 도서 읽고 이런 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어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내가 제 성향에 약간 그런 좀 약간 투쟁성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니야. 저항성이 있는데 돌아왔어 그래도. 그래가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열심히 싸우고 여기서 열심히 또 싸우라고 그때 아니 훈련했을 수도 있어. 나는 정말 학교 다닐 때 데모 한 번 안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늘 잡혔어. 어디예요? 그때는 전경들이 쫙 깔려있어서 학교 앞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있을 나 수도 없는 일인데 그냥 딱 잡아갖고 가방 수색을 해요. 맞아. 근데 나는 그 여대 앞에서 대부분 안 잡거든요. 이대는 데모도 안 했어요. 티시잖아요. 어머. 아니야. 근데 내가
이대 나오신 여자. 그 유명한 말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대 나온 여자. 나 서울 여자야. 나 다 해당돼. 나 서울 여자야. 그러나 근데 어쨌든 내가 너무 웃기는 말이 그 2학년 때인가 뭐 어느 무슨 내가 막 헤매고 있으니까 친구가 이렇게 무슨 모임이라고 데리고 갔는데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 운동권 애들 이렇게 모아놓은 저기예요. 그래갖고 어떤 학생이 옆에서 나보고 운동을 많이 하네요. 나는 그 운동을 나 그 얘기하려고 했어. 지금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우리가 얼마 전에 내가 그랬어. 제가 본방송에서 이제 취재를 해가셔갖고 교수님한테 보여주면서 깊이가 없어요. 울림이 없죠. 울림이 없다 그래서 아니 무슨 울림이 없어. 목소리 자체가 울림이 있는데 그래서 아니야 사람 자체가 울림이 있는 사람인데 무슨 나는 감동이 없다라는 얘기인 줄 알고 그래서 아니 우리 카페에 천정고가 높아가지고 여기 울림이 너무 있어가지고 울림이 심하다는 얘기인데 그랬더니 그래서 교수님이 그 울림?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운동 나 혼자 완전 운동을 나보고 하냐고 그래서 어머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별로 시간이 없어서 못해. 그랬더니 표정이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운동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 팔운동이었잖아 이거 으쌰으쌰는. 근데 그런데 이상하게 저를 그렇게 운동권으로 봤어요. 그래갖고 학교 다닐 때도 이상하게 나는 딱 잡아가지고 가방 검색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거였어.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이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학생이 우리야. 우리 때는 교생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렇죠. 파견 나오잖아. 파견 나오잖아요. 네. 나오면 제가 생각나는 게 지금 항상 이 선생님들은 청정하게 착하고 순한 모습으로 곱디고 온 모습으로 이러고 있잖아. 청순 가련하게. 그러다가 한마디씩 툭 던지는 거지. 너희 노래 우리 막 그때 공부하기 전에 노래 우리 한번 하고 갈까? 막 이러고 막 이러면 막 데모 노래. 그렇지. 그 빨간 꽃 이거 해도 되나? 막 이런 그런 그 민중의 가요 같은 거.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또 뭉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막 뭔지도 모르지. 그러면서 우리가 영웅이다 생각해서 불의의 항쟁해야 되는 마음을 키웠던 것 같아.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잠입해 왔었어. 네. 이런 선생님이 교생으로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다 걸려 넘어갔던 거야. 어린아이들이 정말 순수한 게 하나도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냄새가 싫고 왜 싸우는지조차도 모르니까. 그때 체르탄. 네.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간 이제 법치민주주의에서 이 법치가 사망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본 틀은 지금 사실상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중추 법치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다시 나라를 건국해야 되는 제2의 건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그 헌법을 우리 헌법을 우리가 상기해야 될 때 가장 핵심에 우리가 떠올렸던 거는 이 기독교와 결국은 교육이었다는 거죠. 기독교와 교육이 지금 중심에 있으면서 법치가 살아나고 그거에 따른 정치가 다시 살아나고 그거에 의해서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되는 자유시장 경제. 어저께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님이 강의를 해주신 게 이 3대 축이 이 선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건강하게 돌아갈 때 바로 그게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 그 구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출발점인 법치민주주의가 붕괴됐기 때문에 이게 완전 삐그덕 거리는 거죠. 그런데 이 3대 축이 잘 순환되면서 건강하게 발전하면서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핵심이 바로 기독교와 교육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2건국을 해야 할 지금 이 시기에 교회가 일어서서 우리가 건국을 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이 상황, 물질적인 번영이 토대가 있고 그리고 훨씬 국민들의 이 지적 수준이 높아져 있다는 거죠. 거기서 저는 오히려 어찌 보면 더 힘든 난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인간이 너무 많은 이 정보의 홍수 세대에서 정말 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이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 더 어쩌면 우리 무식한 국민들은
있을 때보다도 우리에게 더 힘든 그 난관일 수도 있어요. 저는 어저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평상시에 생각해왔던 것도 그렇고 역사에는 항상 좀 검은 그림자 이런 게 있잖아요. 안타까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의 흔적을 좀 지우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좀 가장 큰 실수죠. 네,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의문이 드는 것은 그때 그 왜 국가를 보면 그 플라톤의 그 수십 년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근데 그들의 국가론이 상반되거든요. 플라톤의 국가론은 좀 되게 이상적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은 또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어제 우리 이제 들었던 단테와 보카치오 얘기도 그렇고. 근데 보카치오도 단테를 그렇게 추앙을 했으면서 그 어떤 종교에 대한 모욕성은 또 이렇게 했고 이런 것이 참 아이러니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교수님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에서 부인할 수 없듯이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기독교의 바탕이 뒀다는 거. 미국이 정말 청교도의 나라에서 그렇죠. 시작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런 걸 보면 아담 스미스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론을 땄잖아요. 그건 청교도 정신이 100%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꾸 부인하려고 가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또 한 번 머리에 내리에 스치는데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해볼까 천명을 해버렸잖아. 난 너무 두려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의 뿌리가 바로 이 인정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추구하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이 선물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것을 우리가 열심한 노력으로 다시 지켜내야 되는 그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벌써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가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때의 그 기도의 바탕이 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로 이게 갈라디아서. 그래 바로 이 민족이 다시 종의 멍에를 쓰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자유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건 상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로 진정한 우리 원래의 우리 재헌 건국 이념 자유민주주의 법치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뭉쳐야 됩니다. 헌법은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정말 완벽에 가까울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동안 정말 법에 대한 이게 없었잖아요. 그러고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정말 유럽 오히려 선진국들은 법의 제재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이제서 법치가 깨지고 나니까 이게 법에 대한 이것을 다시 돌아볼 정도가 됐다면 그럼 대한민국의 이때 세워졌던 헌법이 정말 완벽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 투쟁에 그리고 모든 그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근본 우리가 투쟁해야 될 지켜야 할 우리의 건국 이념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오늘 좋은 말씀 우리 대화의 시간 마무리할까요? 한 가지만. 이거 우파 좀 해주세요. 저희 권유님이라는 대표님이 만드신 책이에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저희가 꼭 알아야만 하고 저희 아이들이 읽어야만 하는 책이라서 저희가 홍보차. 질문할게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누가 얘기했을까? 이승복이요. 자, 이건 그 어린이들을 위한 사실은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블루
스토리 예. 블루 투데이 발행 편집인 블루 유니온 대표 저자 권유미.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이승복 어린이가 실화잖아요. 실화인데 지금 좌파들이 네. 이 이승복까지도 네. 그러니까 만들어진 픽션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그렇죠. 예. 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소리를 맞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육이 지금 김일성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면서 가리키고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차 말씀드립니다. 네. 꼭 네.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 받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 이 국회의 시작과 그리고 가시는 마지막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다시 상기하고 그리고 제2의 건국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마당에서 바로 그 정신의 근본 법치민주주의의 붕괴 사건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보고 생각하면서 가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네.